부동산 개발금융 송동원 박사님의 칼럼 부동산이 경제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부동산이 경제입니다. 송동원입니다. LH공사 직원들의 3기 신도시 투기 행위에 대해서 연일 시끄럽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제가 일간지에 칼럼을 기고했는데 그 내용을 위주로 오늘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과연 부동산의 시세 차익을 없애는 제도는 불가능한가? 이러한 투기 행위는 계속해서 방치돼야 되는가? 이걸 제도적으로 법으로 규제할 수는 없는가? 앞으로 부동산 시장을 어떻게 만들어 나가야 하는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좀 해봐야 되겠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의 부동산 시장은 특히 주거 시장에서 아파트는 아주 핫한 상품입니다. 그리고 서울 수도권에서는 절대적으로 지금은 공급 수량이 부족하기 때문에 아파트 가격이 어떠한 재화보다가도 가파른 속도로 상승하고 있습니다. 이 상승을 꺾을 수 있는 방법은 결국은 물량의 공급밖에는 없다. 물량이 없는데 아무리 억누르고 과세를 해도 그것은 적절치 못한 방법이다 라는 것을 지난번에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아파트가 아니고 토지, 임야, 대지, 작종지, 전답 이런 것에 대한 투기 행위를 방지할 수는 없는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나름대로의 방안을 제시한 바가 있습니다. 저도 부동산 실물경제시장에 30년 가까이 종사를 한 사람이고 또 부동산 개발금융을 또 전공해서 나름대로 이론적 지식도 좀 갖추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제가 쓴 칼럼 내용은 이렇습니다. LH공사 직원들의 내부 정보를 이용한 조직적 투기 행위에 대한 국민의 분노가 들끓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우리는 토지 투자 못하라는 법이 있냐? 뭐가 문제냐? 이런 LH 내부 직원의 가당치 않은 막가파식의 발언도 우리는 보도를 통해서 듣고 있습니다. 씁쓸함과 분노를 금할 길이 없습니다. 어디 이런 투기 행위가 막상 드러나서 그렇지 LH공사밖에 없겠습니까? 만약에 그린벨트가 해제될 것이 예정된다면 누가 가장 먼저 그 정보를 알겠습니까? 그린벨트를 해제하는데 하루아침에 갑자기 모여 오늘 회의에서 뚝딱 해가지고 내일 발표하는 게 아닙니다. 수없이 검토하고 용역을 주고 그 과정에서 핵심 관계자들은 알 수밖에 없죠. 어디가 알아요? 꼭 딱히 국토부만 아는 게 아닙니다. 기재부도 알 것이고 행안부도 알 것이고 관련 부처에 전부 다 협의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 또한 LH공사 직원들보다가 오히려 더 이러한 행위를 했을 수도 있습니다. 이제는 우리나라가 부동산을 가지고 장난을 치고 불로소득을 거둬서 잘 사는 이러한 격차가 생기는 것은 이제는 지양해야 됩니다. 이제는 막아야 됩니다. 이러려면 이제는 제도와 법이 만들어져야 됩니다. 이들이 부동산 실명제가 실시되기 전에는 A가 소유자인데 B 이름으로 해놓고 두 사람 간에 차명 계약서를 작성하면 그것이 유효했었는데 부동산 실명제법이 생겼기 때문에 함부로 누구 이름으로 해줄 수도 없습니다. 부동산 실명제법을 위반하면 그 소유자가 내 거라고 주장하면 그쪽 거가 되기 때문에 함부로 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자기 직계, 존, 비속, 사돈의 8종까지 명단을 써먹을 수 있는 사람들은 충분히 있을 것입니다. 개인적으로. 그러면 이러한 사람들의 이름으로 차명 투기를 한다면 무슨 수로 이것을 막겠습니까? 이 정부에서는 지금 공공기관 직원들은 물론이고 고위공직자라고 하는 자들조차 전문 투기꾼의 행위를 서슴지 않고 있습니다.
국무총리가 행정감찰로 전수조사를 하겠다고 지금 시작을 하는데 이게 어디 전수조사로 될 일입니까? 우리나라는 부동산의 전산화가 대단히 잘 이루어져 있는 나라입니다. 해당 지역 토지의 매매 이동 경로를 전산 시스템으로 파악하고 즉각적인 검찰 수사로 이어져야만 이것에 대한 실태가 파악될 수 있습니다. 과거 전문 투기꾼들이 자행했던 보상 토지 위에 나무를 심는 식재행위, 심지어는 벌통까지 갖다 놔요. 그렇게 하면 토지 보상비가 어떻게 달라진다는 것을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식재를 할 때도 일상적으로 평가가 편한 이런 나무를 사용하지 않아요. 어디 이름도 잘 모르는 거, 회개한 거 이런 거 갖다 놓으면 보상 전례가 없기 때문에 그냥 매기는 대로 갑니다. 그걸 잘 알고 있는 LH 직원들은 그러한 방법을 썼다라고 보도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행위를 서슴없이 자행하고 투기 이익을 얻어가고 있습니다. 국민의 세금을 도둑질하고 있는 거나 다름없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토지 투기 행위는 정부가 맘만 먹으면 얼마든지 제도로 막을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나라 등기부등본은 부동산의 소재지를 나타내는 표제부와 소유권에 관련된 부분을 나타내는 갑구, 그리고 저당권 관계를 볼 수 있는 을구로 나누어집니다. 표제부에는 그 부동산의 소재지가 나타나 있고 갑구에는 소유권과 관련된 부분이 다 나타나 있습니다. 누구 거고 누구로부터 샀고 가장 중요한 거는 지금 매매 금액이 그 부동산에 찍혀 있습니다. 그리고 을구는 이 부동산을 사면서 남의 돈을 빌리거나 은행의 돈을 빌렸을 때 얼마나 빌렸는지가 을구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등기부등본을 분석해보면 이전 시기와 보유기간 이런 것들을 다 분석할 수가 있고 전문가들이 또 그 내용을 파악하면 이 거래가 투기 행위인지 정상적인 투자인지 이러한 내용은 파악하는데 그리 어려운 문제가 아닙니다. 이렇게 투기적 거래로 판단이 되면 별도의 감정평가 없이 그때 취득한 매매가 그대로 보상할 수 있는 제도를 만들어야 됩니다. 법을 만들어야 됩니다. 구체적인 방법은 전문부서를 통해서 연구하면 얼마든지 가능할 수 있습니다. 이런 법규가 만약에 제도화 된다면 어떤 곳에서 개발 정보를 발표하더라도 그 지역이 투기꾼들의 이런 놀이터가 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도 100억짜리 땅 사는데 60억 가까이를 은행 대출을 냈잖아요. 은행 대출 공짜로 내주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이자 내야죠. 이렇게 개발 정보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빚을 감당하고 빚을 내는 겁니다. 그러나 산 땅 그대로 보상받는다면 어떤 누가 빚내 가지고 그 땅 사겠어요? 이렇게 토지를 사면서 은행 빚 내고 취득세 내고 이러면서 나중에 원가로 보상받으려고 이 토지를 사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린벨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린벨트는 이미 지정된 지가 수십 년이 된 땅들입니다. 주로 그린벨트를 해제할 때는 공영개발을 하지 않습니까? 공영개발을 할 때는 정부가 수용을 합니다. 그린벨트 해제된다는 정보를 알고 땅을 1년 전에 샀어요. 거기 금액이 찍혀 있습니다. 그런데 그린벨트가 해제됐어요. 해제되고 보상가를 주는데 그 취득 원가 그대로 그냥 준다면 그린벨트 누가 사겠습니까? 이렇게 해놔도 그 정보를 가진 자들은 거기에 수용되지 않는 그 주변의 땅을 살 것입니다. 이런 것까지 전부 다 막을 수는 없어요. 그렇게 하고자 하는데 순경이 100명 있어도 한 놈의 도둑놈을 지키지는 못합니다. 그거는 우리가 선진사회로 가면서 도덕적 문제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행위가 또 발견이 됐을 때는 엄정하게 처벌을 하는
만약에 그자가 공무원이면 공무원 신분을 박탈하고 파면 조치를 하고 형사처벌을 하는 이러한 제도가 만들어져 있으면 감히 그런 생각을 하지 못할 것입니다. 만약에 이러한 제도를 만들면 헌법에 보장된 사유재산권의 침해라는 이런 아우성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공공의 이익을 위한 공영개발을 누구 때문에 합니까? 국민을 위해서 하는 거죠. 이런 공영개발에서는 교모하게 법의 허점을 이용하는 이런 투기 세력까지 보호받게 해줄 필요는 없습니다. 부풀려진 보상금은 결국은 국민의 세금으로 마련된 것이고 그만큼 국고의 손실로 이어지니까 더욱 그러한 장치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러한 투기 행위로 불로소득을 얻는 공무원이나 일반 투기꾼들이 잘 사는 나라가 된다면 그러지 못한 국민들의 허탈감은 더욱 클 것입니다. 또한 이번 기회에 허위 개발 정보를 만들어서 쓰지도 못하는 땅을 정보에 취약한 서민들에게 다단계 형태로 다가와서 토지 매매를 하는 소위 기획부동산이라고 하는 떴다방들도 강하게 처벌하는 법을 만들어야 됩니다. 이것 또한 아주 간단한 방법으로 입법할 수 있습니다. 지금은 공인중개사법도 있고 부동산 투자회사법도 있습니다. 여기에 한 줄만 넣으면 돼요. 어떤 조항을 허위 정보를 가공해서 광고하고 그것을 가지고 부동산 매매 행위를 알선하거나 거래한 자에 대해서는 엄벌에 처하는 조항을 신설하면 됩니다. 아예 형법으로 이러한 행위를 처벌하도록 조항을 신설해도 될 것입니다. 저는 부동산 상담을 많이 하면서 이런 기획부동산에 당해서 평당 몇천 원밖에 하지 않는 쓸모없는 땅을 무슨 온천이 개발된다, 호텔이 들어온다, 이러한 개발 계획을 가지고 사서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눈물 흘리면서 상담하러 오는 사람들을 많이 만나봤습니다. 이런 쓸모없는 임야가 개발만 이루어지면 수십 배로 올라갈 거라는 이런 감언이설에 속아서 가정 파탄까지 이르는 서민들의 모습을 많이 보기도 했습니다. 만원짜리 땅을 가지고 온천지역은 30만원, 40만원에 팝니다. 그러고 나서 그 차액을 가지고 날아가는 이러한 기획부동산도 처벌을 하려면 간단한 조항 하나만 신설하면 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정부에 건의하고자 합니다. 부동산 문제에 대한 신속한 대처를 위해서는 국토부가 아닌 별도의 부동산청을 만들 것을 건의합니다. 얼마 전 한국감정원이 한국부동산원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과거의 감정원에서 그냥 이름만 바뀐 것에 불과합니다. 국토부에서 부동산 실물경제시장에서 일어나고 있는 제반적인 문제를 다루기에는 전문성과 담당 조직체계가 너무나 부족합니다. 우리 국민들은 국토부가 부동산 정책을 다 하는 줄 알고 있지만 천만의 말씀입니다. 국토교통부가 옛날에는 교통부가 따로 있었죠. 그 교통 업무에 대한 걸 반하고 국토 업무에 대한 걸 반하고 그 중에서 이러한 아파트를 개발한다, 부동산 정책을 만든다, 부동산 중개시장, 평가시장, 개발시장 모든 부동산 시장을 담당하는 것은 부동산 산업과입니다. 국토부에서도 부동산 산업과가 거의 80~90% 부동산 정책을 담당합니다. 일개 과가 우리나라 전체의 부동산 정책을 좌우하고 있다는 것은 2021년 지금의 상황으로는 맞지 않다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토부는 타 부처에 비해서 대단히 힘이 없는 부처입니다. 무슨 법을 하나 만들려고 해도 기재부 쫓아가야죠. 국세청 쫓아가야죠. 그러니까 어떤 법을 하나 만들고 싶어도 국토부가
정책 입법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시장은 변화되어 가고 있는데 변화되는 속도에 맞춰서 바로바로 제도가 만들어지지 못하기 때문에 결국은 그 부동산 정책과 부동산 관련법은 오래되고 시대에 뒤떨어지고 시장 상황에 뒤처질 수밖에 없는 이러한 제도를 유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의 시대는 부동산이 금융화되어 가고 있는 시대입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제가 1억짜리 회사를 하나 만들어서 이 회사가 부동산을 샀어요. 그러면 이 회사가 부동산을 취득하고 있는 것이죠. 저는 이 회사의 주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소유주가 누굽니까? 직접 소유주는 이 법인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간접적으로 그 부동산을 지배하는 자는 제가 되는 것이죠. 제가 가지고 있는 이 주식을 사고 파는 것은 부동산 거래 행위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주식을 사고 파는 행위라고 생각하십니까? 이것은 주식, 금융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이쪽 부동산 거래 시장하고 또 관련이 없어요. 그런데 이제는 제도가 이렇게 부동산을 기반으로 발행된 주식이나 채권이나 증권은 부동산으로 봐야 합니다. 부동산 투자회사법에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주식을 사고 팔아도 실제로 부동산이 넘어가는 것과 같은, 만약에 제가 1억짜리 회사를 B라는 사람에게 회사를 넘겨버려서 주식 전액을 다 넘겨버렸어요. 그럼 이 부동산의 등기 소유주는 바뀌지 않았지만 실질적인 지배자는 바뀌는 겁니다. 이렇게 넘겨버렸을 때 여기에 각종 과세 문제라든가 이런 부분이 이 부동산의 실질적 가치대로, 실제로는 내가 만약에 그냥 넘겼으면 양도소득세를 내야 되죠. 그런데 주식을 넘겼으니까 양도소득세가 나와요, 안 나와요? 나오지 않습니다. 이런 것들이 같은 곳에서 이렇게 제도적으로 보려면 부처 업무가 국토부, 기재부, 국세청 다 떨어져서 연관성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부동산청 신설을 건의하는 것입니다. 부동산청에는 기재부에서 하는 업무, 행안부에서 하는 업무, 국세청에서 하는 업무, 모든 분산되어 있는 부동산 업무를 부동산청에 다 갖다 놔야 될 것입니다. 물론 금융감독원처럼 부동산 감독기구까지 같이 해야 됩니다. 그리고 부동산 거래시장에는 중개사가, 평가시장에는 평가사가 많은 실물 경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을 감독하고 시장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부동산청의 일부 업무 담당자는 사법경찰관의 권한까지 부여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번 코로나 사태로 보건복지부에서 담당하던 질병관리 업무도 별도의 질병관리청을 만들어서 따로 떼어내지 않았습니까? 우리 부동산 경제 문제는 이러한 질병의 문제보다 100배는 더 중요한 시장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국민의 주거와 건전한 투자 환경의 조성을 위해서도 그렇습니다. 부동산청을 신설할 걸 강력히 건의합니다. 국내 및 국제사회의 변화에 빠르게 대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부동산 경제 시스템을 안정화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국민의 재산권을 보호하는 것임을 정부는 알아야 할 것입니다. 작금에 일어나고 있는 아파트 가격 폭등의 문제나 공무원 조직의 부동산 투기 행위는 부동산 시장 전체에서 일어나고 있는 불법에 비하면 빙산의 일각일지 모릅니다. 부동산 투자 서비스 시장의 글로벌화로 전문성과 자금력으로 무장한 외국의 투자자들이 우리나라에 몰려 들어와 있습니다. 선진국에서는 간접 투자의 대명사로 자리 잡은 리츠 제도도 한국적 상황에는 전혀 맞지 않게 졸속으로 입법화되어 있고 그 부작용으로 국민의 건전한 투자 활동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부동산 투자회사법에 따라 상장된 리츠 주식을 산 선량한 국민들만 그 피해를 고스란히 입고 있는 것이 지금의 현실입니다. 외국법을 베끼기에 급급하고 만들어 놓고 손도 보지 못하고 방치하고 있기에 일어나는 당연한 결과입니다. 부동산 사기를 당하고 울면서 하소연하는 서민들의 모습을 보지 않기 위해서라도 정부는 하루빨리 이러한 관련법을 개정하고 부동산청을 신설하고 해야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국토부 정책입법이나 국회의원들의 의원 입법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입니다. 감사합니다.